김영주 씨에겐 평생의 긍지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여기 국회에 나무 기증할 때요. 여기 보이는 거 모르겠습니다. 여기하고 그는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기업 회장의 운전기사로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32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양복 입고? 아유 그러면요 철칙이죠. 출근할 때는 한 번도 넥타이 안 낸 일이 없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회장님 댁으로 출근해 온종일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자긍심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지난해 11월 2일 김 씨는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분들은 그게 정당화하고 뭐 정상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근무한 나로서는 너무너무 뭐랄까 한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한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힐 정도라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나무가 내가 가서 심은 거예요. 그게 심어가지고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많이 크고 막 올라가잖아요. 한 번도 손을 안 대가지고. 그래서 감을 따면서 감나무를 좀 쳤어요. 감나무 가지를 자른 게 원인이랍니다. 전화 와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회장이요. 왜 네. 네 맘대로 잘랐냐 하는 식으로. 그날 함께 작업을 한 동료 직원은 회장님이 한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네 집이야? 이게 네 집이야? 내가 내일부터 네 차를 타면 감나무 그렇게 멋진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는 사직서를 내게 되고 그리고 2달 뒤 퇴직금이 어떻게 개선됐든 1,260만 원만 딱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 김 회장의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은혜를 이렇게 도구롭다고? 너네 아니야? 누가 도가 꼬다지고 도와줬는데 그걸 이렇게 복수를 해? 거리에서 못한 것들도 아니고 회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출세했으면 된 거지. 거기서 뭘 말해? 야 도둑 네가 딱 거지로 왔다 딴 거지로 정신 이봐 하다가 너 죽어지. 네 마누라도 그래서 병 걸릴 거야. 네 마누라도 너가 이딴 줄 아니까 병 걸릴 거야. 이 개쓰레기야. 이 개좀 내가 들어갈 때 7살 먹었어요. 유치원 다녔다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고 돈이 많다고 하지만은 이놈 저놈 소리 들으셔야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들뻘 되는 회장 아들의 욕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노동청이나 법으로 가거나 배신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젊은 놈한테 그 굳은 소리 듣고 서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할지라도 노동청으로 긋고 왔어야 되겠어. 그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건 배신 행위라며 김 씨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김영주 씨가 퇴직한 이유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맞이한 건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회장 큰아들 김 사장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그만둔 거예요. 이게 SBS 이렇게 와서 이게 할 게 돼요? SBS는 엄청나 큰 방송 회사인데 이런 게 기사거리를 하고 인터뷰하고 왔다는 게 자존심 안 상해요? 잠시 후 김 회장이 들어옵니다. 뭐가 어찌서 했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아니 33년 써먹었어요. 써줬어요. 내가 본인이에요. 내가 장 본인. 아니 근데 욕설도 하시고 뭐 모욕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 미친놈이야 미친. 김용주 씨를 30년 넘게 써준 거라며 분을 참지 못합니다. 며칠 뒤 김 씨가 집을 나섭니다. 회장 측이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청이 대질 조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내용이 뭔가요? 회사에서 감나무를 잘랐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으니까 법적으로 한 달치 급여를 지급을 요청을 드립니다. 김 씨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근데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전혀. 미치지 않기 전에 일단 미친 거예요. 젊은이 정신 나갔다는 표현들은 하지 말아야지. 미친 사람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고서 다음날 볼 낯이 없다고 해서 사표를 가져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랍니다. 김 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요. 손님이 쓴 거 맞나요? 네, 강압적으로 썼어요. 강압적으로 썼다. 나할 필요 없다. 너 마늘 사람들은 어디가 좋은 일 생겼네.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을 한대. 내가 말고 나한테 말 걸지 마. 내가 인간이 안 됐어. 이런다니까. 나이가 처먹어서 그렇게 살면 죽었을 때도 모두 잘 살겠어. 말 조심해. 처먹다니. 아니, 이거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살겠어? 너 애들 같죠? 너 한번 잘 봐. 제발 한번 이런 식으로. 2시간 가까이 대들 조사가 이어졌지만 타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감나무이기에 한 노년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30년 넘게 일한 운전기사를 단박에 그만두게 할 만큼 대단한 나무인 걸까요?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는 우리 눈엔 그저 평범해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직관이라고 집 땅을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직관이 감나무 높이가 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높으면 안 좋으니까 가지를 치라 그러더라고요. 유명 풍수학자가 집을 둘러보고는 감나무가 너무 커서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 가지를 자르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 김 회장이 감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했답니다. 홍수에 좋다기에 감나무 잘려 오래 살 수 있다기에 감나무 잘려 모두가 좋다기에 감나무 잘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잘려. 김 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상황을 목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역시 퇴사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 개인 사정으로 써라. 이거 안 쓰면 고용보험에 노동부 실업급여 못 받게 할 테니까 이거 쓰고 나가라. 그럼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퇴직금도 주겠다. 거의 협박을 한 거죠. 김 씨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는 겁니다. 거의 뭐 머슴 취급하고 폭언에 뭐 욕설은 그냥 기본이고요. 나 때문에 당신들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는 내가 써줬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대우를 안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도 10년 이상을 썼고 33년 써놓았어요. 써줬어요. 근데 뭐니까 쓰라는 거예요. 한편 김 회장 소유의 한 빌딩 기계설비팀에서 일하다 얼마 전 사직서를 냈다는 정 씨. 선생님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거기에? 만 11년이야. 만 11년 동안 월급은 제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나는 못 받았어요. 신청은 안 했지. 자진 사퇴로 돼가지고 이것들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해고 등 강제퇴직자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씨는 사직서를 냈는데도 매달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을 꺼내려고 드는데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사표 내라 그래? 예 그랬더라고요. 내가 사표 내면서 어떻게 당장 살 길도 없고 준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래 실업급여는 어떻게 돼? 하니까 아저씨 내가 있잖아요 하더라고. 내가 있잖아요. 회장 큰아들인 사장이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태도가 달라졌다는데요. 아니,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안 받고 있어요? 아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지. 그 가고 싶겠어. 그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있는데. 누가 잘려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전부 다 그냥. 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진정하면 어떻게 실업급여 못 나가게 할 거야? 김영주 씨가 향한 곳은 우체국입니다. 그가 보내는 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인감증명 사용 내역 좀 확인하려고요. 제출을 강요받고 본인도 모르는 용도로 사용된 본인 명의 인감 9통의 사용들을 명확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장이 김 씨에게 인감증명서 9통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세금 관계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당시엔 회장님의 지시라 생각하고 뭣도 모르고 서류를 넘겼답니다. 만약 회사 운영에 김 씨의 인감증명서가 쓰였다면 법인등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있는데 회장이 소유한 회사 4곳에 김 씨가 임원으로 등기돼 있다는 겁니다. 감사 김영주, 사내이사 2014년 10월 29일 취임. 감사로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감사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래. 실제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운전했죠. 김 씨는 회사가 본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이 더 있는지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750주 보유. 94년도부터 2014년 귀속분. 750주가 선생님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선생님 거예요? 아니죠. 주식 가지는 데 전혀 없어요. 운전기사인 김 씨가 어쩌다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식까지 보유하게 된 걸까요? 정말로 김용주 씨는 뭐 산 적도 없고 없는데 이렇게 주식이 와 있다면 실제로 어쨌든 주식을 넘긴 거니까 증여세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법상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본디 직업은 운전기사인데 감사의 사내이사 주식이 왜 말이오? 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회장님을 만나보세요. 왜 김용주 씨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해온 건지 김 회장을 만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SNS 궁금한 얘기 와이에서 왔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큰아들인 사장님입니다. 내보내요. 그럼 내가 얘기 한번 해줄 테니까. 뭔가 더 하시라니까. 근데 감사였어요. 감사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지금 회사 법인에 설립한다면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네네. 사내 이사가 있어야 되고 아무 권한이 없는 그냥 이름 뜨는 거잖아요. 이름을 빌린 것뿐이라지만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회장이 들어오는데요. 아무 감사하는 것은 요시경이로 했지 그 감사는 이런 데는 공개 기억이 안 돼요. 에서는 사내이사던데. 그래요? 나도 그거 모르네. 또 얘기 듣고 왔네. 주식에 김영주가 사내이사로 되어 있단다. 그것도 빼라 빨리. 여기에 주주로 김영주에 인해서 19%가 돼 있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당시에 명의를 좀 빌려서 신탁해놓은 거예요. 명의 신탁한 겁니다. 주식 또한 원래 회장님 건데 편의상 김 씨 이름으로 맡겨놓은 거랍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문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실업급여를 줍시다. 본인이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것을 바꿔보니까 그러면서 김 회장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모범납세자, 그 모범납세자를 써요. 별도로 또 국세청에서 만찬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은 다음에 양식을 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힘들겠다. 하고서 정정 취소. 김 씨 사정이 딱해서 고용부에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줬지만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뒤 정정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폭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던데. 누가 김영주한테 전화로 폭언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5살 때 7살 때 왔던데 그런 적은 없어요. 단언컨대 폭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장. 회장 부자는 당당했습니다. 김영주 씨는 관할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명의신탁을 했다면 94년도에 내야 될 세금이라고요. 그걸 안 낸 것이거든요. 오래됐잖아요. 그 제척 기간이 끝나버렸다고. 불법인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용만 당했죠. 완전히 이용할 대로 다 해놓고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해놓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내쳐버리니까 그게 진짜 한심한 거죠. 내가 생각해도.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한강변이었습니다. 퇴직을 한 뒤 그 속상하고 허탈한 심정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페달을 밟으며 분을 사귀곤 한답니다. 이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저는 멍해요. 멍해요. 진짜 자네 그간 고생했네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말 한마디만 좋은 소리 했어도 그가 바란 건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막바지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 번씩 뵙죠. 지금 어떠세요? 이거 답답하면 못 찾겠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답변하겠습니다. 사장의 전화를 받고 찾아간 곳은 김 회장의 자택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 감나무예요? 우리를 보자마자 회장님은 잘린 감나무부터 보여주며 흥분합니다. 자, 위에 가서 쫙 옥상까지 넘어갔고. 풍성한 감나무 가지를 김 씨가 볼품 없이 잘라놨다는 겁니다. 화 안 나갔어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김 회장이 지시한 건 맞을까요? 나무는 위에 건 선 잘라고 내가 그랬어요. 위에 건 선. 잘라고 그러고 감을 따라고 그랬죠. 감을. 지시는 했지만 이 정도로 자르라고 한 건 아니랍니다. 여가 하면서 내가 주로 했잖아. 여가 하면서 이렇게 한대. 이 나무를 보고 그렇게 즐기고 내가 저 감나무 사이로 해가 누르니 벌거니 이렇게 볼 때. 그때 그 기분.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와서 보고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왜 그랬냐고 그냥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발을 그냥 막 긁고. 김 회장에겐 사시사철 큰 위안이 돼준 특별한 나무였답니다. 소라 모아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한 번 정도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나는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그랬으면은 기사는 안 쓰더라도 뭐 집안 집사처럼 그시가 뭐 찍었습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김 씨가 빌어야 했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감나무를 심고 지금까지 가꾼 사람은 바로 김 씨라는 걸 회장님은 잊은 걸까요? 요 일로 인해서 전화로 이제 욕을 막 하고 욕을 들어서 좀 화가 났다. 욕을 하면 내가 하지. 나이가 내가 더 적어도 10몇 살, 그럼 20살을 더 먹었으니까 우리 애들이 욕을 애들이 아니에요. 아저씨라고 하는 거 아저씨 한데 어떻게 해서 욕을 하겠어요. 네가 지금 인간이야 됐구나? 야 옛날 네가 인간이야?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출세로 된 거지? 너희들 뭘 말해? 내 도둑 좀 야, 얘 마누라도 너가 이 따뜻하니까 넌 걸릴까? 이 쓰레기야. 지금 32년 일했는데 감나무도 잘라서 이렇게 너무 이 PD 32년 동안에 있었으면 일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준 것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해준 것을 잘해줬으니까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끝내 김 씨를 향한 어떤 위로나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은 김용주 씨. 김 회장과 사장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식 같은 사람한테 그런 험한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일하셨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참담하죠. 참담하죠. 32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써준 것뿐이라는 회장.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마당에 감나무만도 못하게 취급당하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김 씨. 그가 원한 건 그동안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장 부자에겐 그렇게 힘들었을까요?